인류는 15년간 마족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족과의 전쟁으로 잃은 목숨은 셀 수도 없으며 흐른 피가 강을 잃을 정도의 참사가 반복되어 왔죠. 하지만 오늘로 그런 비극은 끝납니다. 빛의 정령에게 사명을 받은 용사가 정의의 검을 들고 마왕을 무찌르러 나타났으니까요. 압도적 무력을 뽐내며 순식간에 마왕성의 최심층까지 도달한 용사는 마왕의 앞에 서서 검을 겨눕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용사는 마왕의 목을 치고 세상의 평화를 되찾... 건니치와. 으려는 순간 마왕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마왕이 사용할 간교한 술책과 무시무시한 흑마법의 가능성을 전부 시뮬레이션하며 마왕성에 도착한 용사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계산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마왕은 말합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예상 밖의 전개에 용사는 한순간 전의가 꺾일 뻔했지만 이내 각오를 다잡고 외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베겠다. 각오해라 마왕. 그렇다면 난 칼을 피해서 말을 걸 거야. 완전히 마왕의 가슴이 아니라 마왕의 페이스에 휘말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용사. 이 틈을 탄 마왕은 영문보를 종이 뭉치를 꺼내 용사의 앞에 들이미는데요. 복잡한 표와 생소한 용어로 가득한 종이 뭉치의 가장 위에 그려져 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그래프였습니다. 마왕은 설명합니다. 인간 세계는 현재 전쟁을 원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사실 인간과 마족의 전면전은 이미 오래전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마계와 맞닿아 있는 남부제왕국의 최전선에서만 뜸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죠. 변방의 가난한 국가였던 남부제왕국은 인마전쟁의 최전선이 되어 중앙대륙의 안보를 제공함으로써 풍족한 중앙대륙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제왕국은 중앙대륙에서 생산하는 전쟁 물자를 구매하여 항시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륙에서 지원받은 돈을 사용해서 말이죠. 이러한 상호의존이 필요해짐으로써 인간의 무역과 교류는 활발해졌고 물자가 순환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식량이 풍부한 나라는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의 식량을, 의학이 발전된 나라는 역병이 도는 나라의 의학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마족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15년,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근 500년 안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마족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것이 비극과 죽음을 용납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라는 용사의 반박을 마왕은 즉시 재반박합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는 것보다 큰 비극은 없다고. 전쟁으로 형성된 거대 소비와 경제순환이 멈춘다면 중앙대륙의 생산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앙국가에서만 수십만의 실업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 무역이 사라진다면 변방국가의 아이들은 기아로 굶어 죽을 것이며 칼을 휘두르는 것 외에는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수십만의 인간이 전쟁이 없는 세계로 내팽개쳐지게 됩니다. 종전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죽게 될 인간의 수만 해도 계산상 수백만. 하지만 인간과 마족이 전쟁을 계속한다면 한 달에 한 번쯤 국지전으로 열댓 명 정도의 군인이 죽을 것이며 반년에 한 번 정도 최전선에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생존과 풍요를 맞바꿔서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머리가 깨져 혼비백산한 용사를 향해 마왕은 말합니다. 눈을 떴구나. 마계로 오너라. 그럼 내가 전쟁을 끝내면서도 인류와 마족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겠다. 물론 이것은 극히 어려운 난제겠지요. 하지만 다중 차원에 연결된 마계의 도서관에서 이 세계의 경제학 서적을 탐독한 마왕의 지식이 있다면 마왕의 IQ 150, 용사의 무력 150, 조합 300의 능력치를 사용한다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총 생산량이 늘고 인간과 마족이 풍요로워지고 어쩌면 그로 인해 인간과 마족이 교류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 종족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언젠가는 인간과 마족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날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전쟁의 너머에 있는 이상을 꿈꾸며 마왕과 용사는 손을 잡습니다. 마오요 마왕용사는 무역과 생산구조의 개선을 통한 전쟁의 근절이라는 신박한 소재로 이목을 끈 작품입니다. 국가가 전쟁을 필요악으로서 이용하며 선진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가 어딘가에 전쟁을 통해 성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주제면에선 2005년 영화 로드 오브 워가 떠오르기도 하는 작품이었고요. 물론 마오요의 중앙대륙은 판타지 세계관의 국가연합이고 로드 오브 워는 지극히 미국에 국한된 사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미국 중심의 금융무역 질서 안에서 성장해온 나라기도 하고 최근 동유럽 국가 간의 전쟁으로 직접적인 방산이득을 얻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간접적으로는 마오유의 전쟁 경제와 비슷한 어떤 체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전쟁입니다만 전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본 전쟁 애니가 건담 시드였다 보니 한동안 이 작품의 영향을 세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땐 전쟁은 심플한 증오나 탐욕이나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대적 해악의 속성 외에는 없으며 이 모든 문제는 이해와 사랑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 고딩 때쯤 점점 다양한 작품을 접하면서 증오니 사랑이니 하는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층위의 원인들로 벌어지는 설득력 있는 전쟁 이야기들을 보고 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번 영상은 당시 애니메이션을 통해 형성됐던 전쟁의 본질이나 역사에 관한 생각들을 가공해서 풀어볼 예정인데요.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밑밥으로 깔만한 작품들을 조금만 더 소개하고 갈게요. 비극을 멈춘다는 의지에 있어서 마우유보다 훨씬 결연하게 그리고 훨씬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고자 노력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곳은 마왕이 습득한 경제학이란 것을 개발해낸 세계입니다. 정확히는 21세기 지구라고 불리는 세계이죠. 이곳은 위협적인 검술도 범위공격 마법도 포악한 마물도 없는 세계입니다. 자원의 생산 기술 동안 마왕과 용사가 있던 대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해 있죠. 당연합니다. 21세기 지구라는 세계는 마왕이 읽은 경제학 서적의 저자를 포함해 판타지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마왕조차 훨씬 뛰어넘는 지식인이 10만 명쯤 있는 세계니까요. 이곳은 그야말로 마왕이 만들어가고자 했던 이상이 모두 갖춰진 세계. 그러니 이 유토피아에서는 필시 전쟁은커녕 어떠한 분쟁도 존재할 리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런 세계에서조차 전쟁은 존재했습니다. 전쟁 산업 또한 여전히 존재했죠. 심지어는 더 발달한 형태로요. 세계적인 무기 상사 HCLI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가 핵마티아르 가문. 전 세계의 전쟁 산업에 기름칠을 하며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가문에는 두 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오빠 캐스퍼 핵마티아르와 동생 코코 핵마티아르. 둘은 무기상으로서 현장의 최전선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며 회사의 계승권을 다투고 있죠. 다만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즐겁게 일을 하는 오빠 캐스퍼와는 달리 동생 코코는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코코는 인간의 추악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이 좀 더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전쟁은 사라질지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상냥해지면 세계는 밝아질지도 따위 비이성적이고 낙관적인 이상론을 코코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긍정하기엔 이미 너무나도 인간을 알아버린 코코니까요. 그럼 첫 번째로 싫어하는 건 뭐냐고요? 그것은 물을 것도 없이 전쟁입니다. 코코는 전쟁을 하는 인간이 환멸스럽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그 하늘을 전쟁을 위해 사용하게 된 인류에게 코코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코코는 결심합니다. 인류에게서 하늘을 빼앗기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인류의 문명을 근대 수준으로 퇴보시키는 작전 요르문간드 계획을 실행하기로. 인간은 이래나 저래나 저마다의 긍지를 토대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즉 인간 최대의 약점은 수치심이죠. 궁극의 자유를 상징하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빼앗긴 인류는 필시 수치스러울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인류는 이 수치의 날을 기억하며 다짐하겠죠. 앞으로는 전쟁 따위 부끄럽고 추한 것을 멀리하겠다고. 그렇게 기대하며 코코는 시원한 얼굴로 요르문간드의 발동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전쟁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비이성적이고 낙관적인 이상론을 품고서. 한편 또 다른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똑같은 현대의 지구이지만 마법과 기적 또한 공존하는 지구이죠. 숱한 전쟁을 겪고 그것을 뿌리 뽑고자 노력한 주인공 에미야 키리츠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 따위론 전쟁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힘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근절이란 건 근본적으로 실행 방향조차 떠올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고뇌한 끝에 키리츠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생산량이 증가해도 인류가 서로를 이해해도 인간의 문명을 퇴보시켜도 인류에게 수치를 주어도 절대로 세상에서 전쟁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지를 초월한 기적의 힘 말고는 없습니다. 기적으로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키리츠구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의 성배를 손에 넣기 위해 4차 성배 전쟁에 참가합니다. 경제학을 통해 전쟁을 멈추려 한 마왕, 인류 문명을 퇴보시켜 전쟁을 뿌리부터 근절하려 한 코코, 성배를 통해 전쟁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려 했던 키리츠구. 이들은 모두 각자의 세상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우선 차례대로 마왕의 세계부터 이야기해보죠. 마왕의 지혜 덕에 전쟁은 무사히 끝나고 세계는 활발히 교류하며 마왕이 그토록 꿈꾸던 인마전쟁 너머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미래에 인간은 상급마족조차 쉽게 죽일 수 있는 총이라는 무기를 개발하고 마왕의 힘조차 초월한 전투기라는 무기를 개발하고 신의 천벌을 능가하는 끔찍한 무기로 세상을 파괴하게 됩니다.
인류 문명을 퇴보시켜 전쟁을 근절하려 했던 코코 쪽을 볼까요? 언제나 능글맞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캐스퍼 오빠가 내심고 왔던 코코는 요르문간드 계획이 발동되기 직전 오빠에게 이 계획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의 얼굴이 구겨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캐스퍼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런 걸 꾸미고 있었다니 정말 멋진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에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해운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되겠는걸? 야, 요르문간드 계획 좋네. 화이팅 화이팅. 예상 밖의 역공을 당해 썩은 표정을 짓는 코코를 보며 캐스퍼는 추가 탈을 날립니다. 하늘을 봉인하면 배를 팔고, 바다를 봉인하면 탱크를, 기술을 봉인하면 칼을, 쇠를 봉인하면 우리는 곤봉을 팔 거야. 세상에서 정말로 무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전 세계의 전쟁을 근절하려 했던 코코의 이상은 애초에 요르문간드 계획이 발동되기 전부터 이미 논파당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래의 대의명분을 잃은 채 발동되는 요르문간드 계획은 그저 코코 행마티아르라는 개인의 화풀이가 낳을 거대한 비극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이용해 세상에서 전쟁을 완벽하게 없애려 했던 키리츠구,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성배는 진짜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인류의 종말. 전 세계인이 모두 죽으면 비극도 전쟁도 세상에서 사라질 테니까요. 캬, 역시나 만능의 성배. 마왕과 코코가 찾지 못한 해결책이 나왔네요. 자,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의 결론. 80억 명이 죽으면 전쟁이 사라진다. 두둥탁. 후사케르나! 후사케르나! 바카로! 제가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보다가 발견한 일본 서브컬처만의 오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쟁을 다룬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비극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기본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로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쉽기 때문에 작품적으로 말했을 때 소위 관객에게 먹혀드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당연히 전쟁을 좋은 것으로 묘사하는 사이코 전쟁권 같은 작품이 미디어 매체에서 상영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그 작품을 만든 감독이나 작가 본인이 전쟁의 비극을 뼈속 깊이 두려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쟁 속의 비극을 다루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이 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의 끔찍함을 토대로 전쟁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동서양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보여주는 거의 일관된 공통점입니다. 근데 일본 애니에선 여기에 또 다른 특이점이 추가돼요. 주인공이 여타 전쟁물처럼 단순히 승리나 평화를 바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전쟁이란 시스템 자체를 제거하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도 아니고 전쟁이란 개념 자체를 세상에서 근절하려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을 전 적어도 다른 국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가끔 희생을 통해 전쟁을 근절하겠다 따위 사상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케이스는 봤지만, 이러한 경우 이 인물은 빌런으로 등장하지 주인공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케이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거든요. 찾아보면 유사 사례야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세계적으로 흔하지는 않은 설정이란 거죠. 사실 이런 일본 애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공통점의 원인을 굳이 말하자면 저번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 반복이 되어버릴 거니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핵병기의 종말적 공포를 접한 일본인은 전쟁을 우리 편이 이기면 되는 국가 간의 충돌만으로 인식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이어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적과 싸울 게 아니라 전쟁 밖으로 나와 전쟁이란 개념 자체와 싸워야 한다 라는 생각이 일본인의 의식의 베이스로 깔리게 되었다고요. 뭐 근데 이미 다 아실 이야기 재천을해서 또 반복해봤자 지겨울 테니 역사 이야기는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영상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주인공들이 전쟁을 근절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이야기의 발단부가 아닌 전쟁을 근절하고자 한 행동의 결과물이 드러나는 그 결말부에 있거든요. 전쟁의 근절을 외치거나 그 비극을 보여주는 전쟁인의 결말들은 실로 해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세계는 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 고작 일시적인 평화만을 얻게 된다거나, 혹은 그러한 희생을 대가로 바치고도 일시적인 평화조차 찾아오지 않거나, 혹은 더 거대한 재앙이 찾아와 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주인공의 평화의지에 거의 보상을 주지 않거나, 혹은 그 의지 자체를 처벌해버린다는 것이죠.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올바른 반전주의 사상을 담은 작품이라면 주인공이 멋지게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주인공을 짓밟아버린다니 말이에요. 개인적인 조사로 이러한 전쟁 근절물의 해괴한 풍조는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만들어낸 문법의 변주였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토미노 감독의 대표작인 기동전사 건담에서 인류는 뉴타입이라는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로 진출한 인간의 의식이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그 진화가 극한에 이르면 타인과 의식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뉴타입이란 전쟁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인류. 그들은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속마음 그대로를 드러내고 소통하며 의식을 우주의 저편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을 보고 난 시청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이 저렇게 진화할 수 있다면 뉴타입이란 설정 자체는 판타지더라도 마음가짐 면에서 저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점차 세상에서 전쟁은 사라져가지 않을까? 언젠가 전쟁 같은 건 과거 역사책에나 나오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후로도 우주세기 건담은 시리즈가 이어지며 새로운 뉴타입들이 출현하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리즈가 진행되려면 어떤 형태로라도 갈등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주세기 건담의 모든 주인공들은 적과 싸우고 있긴 해도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적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1999년 토미노 요시유키는 턴에이 건담을 통해 20년간 건담을 사랑해온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선물합니다. 옛날 순수한 고등학생의 정신으로 우주세기 건담을 즐겁게 정주행하고 이어서 턴에이 건담을 접한 저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치를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턴에이 건담은요, 시작부터 우주세기 건담의 세계가 전쟁으로 멸망하고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다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지구인 문명은 원시 수준으로 리셋되었고 인간은 다시 원시인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산업혁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턴에이 건담의 도입부죠. 수백여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각 인물들이 품은 세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뉴타입이 보여준 인간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 그렇게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노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 그 기나긴 우주세계의 서사들이 턴에이 건담의 도입부에서 짓밟혀 있었던 겁니다. 턴에이 건담을 끝까지 보고 난 후에 결국 전 턴에이 건담의 작품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실제 역사처럼 몰입했던 우주세기 건담의 이야기가 영원한 평화와 화합이라는 엔딩을 내지 않은 채 멸망해버렸다는 부분만큼은 정신적 타격이 가시질 않았죠. 그리고 턴에이 건담을 보고 난 후에 알게 된 건데 사실 이 감독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려 하는 인류를 멸망시켜버리는 악마 같은 전개를 이전에도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든 겁니다. 왜 이런 엔딩을 만든 작자가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으로 군림하며 이후에도 건담의 타이틀을 빌리거나 혹은 건담의 영향을 크게 받은 흔적이 보이는 작품들이 시대가 지나서도 계속 등장하고 그러한 작품들은 꼭 전쟁을 근절하려는 주인공이 실패하거나 세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엔딩을 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저는 전쟁애니가 좋습니다. 저는 전쟁애니가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이념이 쇳덩이처럼 부딪히는 모습에 숨을 죽이게 되고 화면 너머의 비극과 안타까운 희생들에는 매순간 가슴이 비어집니다. 심지어 전쟁애니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토록 비극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생각할 거리도 던져준 다음 마지막엔 반전주의라는 교훈까지 심어주다니. 전쟁애니만큼 유익한 장르가 더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며 반전주의를 언급하는 작품에서조차 꼭 보면 간지나는 영웅과 병기의 멋을 부각시키지 않던가요? 심지어 군대가 나오고 총을 쏘는 전쟁 장르 밖으로 눈을 돌려보자면요, 만화 장르 중 가장 메이저한 장르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소재로 한 장르이며 전쟁의 온갖 멋을 떡칠해놓기까지 한 장르입니다. 우리는 그 장르를 소년 만화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페이트 제로 이야기입니다만 해당 애니에서는 전쟁과 사륙에 결투와 명예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것을 미화하는 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설령 목숨을 빼앗는 행위라도 그것이 인간의 행위라면 그 안에 법과 이념이 존재한다. 전쟁의 달콤한 이상에 눈이 가려진 그녀에게 키리추구는 반박하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무용과 명예라는 감언에 홀려서 피를 쏟으며 죽어갔는지 아나? 전쟁이야말로 지옥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키리추구의 말에 진짜 속이 뻥 뚫렸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세이버 이 전쟁 강령 팩트 쳐맞고 반박도 못하죠 라고 생각하면서 라프텔 댓글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댓글창에서 비율적으로 키리추구 쪽이 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전 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 직설적으로 전쟁을 미화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라고 설문지 주면 당연히 동의 못한다고 할 거면서 감언이설과 연출에 속아서 사실상 자기가 이 설문지에 예스를 체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자각 같은 건 꿈에도 없겠지.
참 사람들이 미숙하고 이중적이다 하면서 속으로 혀를 찼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일관되지 못한 잣대를 가진 건 오히려 제 쪽이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나 저나 지금 전쟁을 하는 애니를 관람하러 모인 건데 전쟁의 비약을 음미하고 전쟁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간지에 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심지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이버랑 디미어드 액션씬 쩐다 같은 생각하면서 작품을 보고 있었고요. 그래놓고선 잘난 듯이 오히려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다니 난 참 미숙하고 이중적이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답니다. 마치 바깥의 시선에서 달관한 양 무용담은 전쟁이 속삭이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니 뭐니 생각했지만 저도 그 무용과 명예에 홀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인간이 가진 투쟁을 추구하는 본능은 이렇게 자각도 못할 정도로 본질적인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쟁이라는 장르가 쉽사리 보여줄 수 있는 생존, 정의, 죽음, 명예, 인간성과 같은 차원이 다른 거대 가치의 매력에 홀리는 걸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가치들은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그 존재감이 옅어지는 가치고 인간은 그 거대 가치의 압도적 의미감에 취하고 싶은 순간이 때때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전쟁이란 개념에서 다양한 로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당장 저만 해도 전쟁을 장르로서가 아닌 현실로서 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고 여러분도 그러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아무리 가치감을 부여해주고 의외로 전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낳을 만큼 큰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근절하려는 주인공의 평화의지는 물어 돌아가고 인류는 어떻게 해도 결국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이 토미노 요시유키식 전개가 시대가 지나도 계속 나오고 계속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되도록이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해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투쟁 본능은 생각 이상으로 거대해서 우리 모두가 무의식 중에 영원한 세계 평화 따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쟁을 소멸시키는 일에 실패하는 이야기의 타당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정합시다. 우리는 전쟁이 좋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전쟁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의 폭이 한정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겨버리네요. 우리는 투쟁이 좋습니다. 좀 더 본질적이고 투박한 말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싸우고 싶어 합니다. 태생부터 호승심 넘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법 온화한 사람이라도 그는 알게 모르게 평생을 싸우고 대립해왔으며 그것에 취해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아는 아주 온화한 사람도 그냥 사람이 피곤해서 방구석 키키고모리로 살고 있는 토성토끼 볼펜조차도요. 당신은 그래도 투쟁보단 평화를 더 바란다고요? 평화가 최고라고요?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는 당신이 이제껏 겪은 박탈과 손해에 대한 보상도 포기해야 하고 저 못된 인간을 뉘우치게 하거나 벌할 수도 없고 당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는데요. 에이 난 괜찮아. 까짓것 세계평화라는 거대한 이상을 위해서라면 좀 포기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물어보죠. 당신이 상상한 평화의 형태는 솔직히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선함이 승리해버린 세상이 아닌가요? 아마 사회적으로 제일 민감하고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게 정해진 대표 요소가 정치일 테니 굳이 불똥을 무릅쓰고 가져와 보자면 진보 쪽 성향이 상상하는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는 불평등, 차별, 억압이 해소된 세상일 테고 보수 성향이 상상하는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는 질서, 책임, 자유 등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세상일 테죠. 어느 쪽도 이상적인 언어지만 이 언어들은 현실화되는 순간 충돌하기에 한쪽은 PC주의가 권장되는 세계를 절대로 평화롭고 멋진 세계라 부르지 않을 테고 한쪽은 가부장 질서가 권장되는 세계를 평화롭고 멋진 세계라 부르는 것을 결단코 거부할 것입니다. 어느 쪽은 중국인 이민자를 배려하고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것이 평화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어느 쪽은 평화를 어지럽히는 중국인 이민자를 추방해야 현실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립을 제시한다면 결국 어느 쪽도 이를 평화로운 세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요. 범죄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같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정의라고 믿고 있는 생각조차 그것이 실현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수의 악마놈들과 싸우고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짓밟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평화의 세계는 투쟁의 보상인 승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포용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와 반대되는 그들의 평화가 찾아와 세상이 평화로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투쟁하게 되겠지요.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전쟁 근저를 소재로 하는 작가들은 평화와 투쟁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어떤 생각에 도달해버린 것이라고. 우리는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투쟁은 필요한 가치입니다. 아니 이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쟁은 인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타 동물과 다르게 끊임없이 세상을 바꿔가며 정체성을 확립해온 종이기 때문이죠. 약자는 강자에 맞서 투쟁하고 시민은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투쟁하고 개인은 이상을 위해 투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세상을 바꾸고 발전시켜 인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투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거나 거창하거나 일상에서 멀게 들린다면 그 이름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겠죠. 발전을 위한 향상심이라던가 이를테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반이라던가 또는 인간다움이라던가 죽음, 전쟁, 기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행복할 수 있는 개념들을 없애 인류에게 최고의 평화를 선물해주는 마키마에게 미국 대통령은 결사의 각오로 저항합니다. 전쟁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며 전쟁이 낳는 무수한 비극을 강조한 진격의 거인은 사실 처음부터 인간의 투쟁 의지를 테마로 시작된 만화였습니다. 다투고 반목해온 어른들을 전부 없애고 순수한 어린이들만을 살려 세상을 다시 만들려는 이대의 의지를 듣게 된 셰릴은 그 정의로운 의지에 반문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거야? 이대에 의해 파괴적인 어른으로 정이 내려진 그녀가 거쳐온 저항의 삶은 과연 전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상과 생존이 부딪히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전쟁을 멈추려는 이상을 품지만 언제나 실패하고 마는 주인공의 이야기들, 그렇게 돌고 돌며 꿈과 가오가 반복되는 화면 속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 합니다. 잘못된 역사의 과오를 후회하는 채로도, 세상에서 전쟁을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통감하는 채로도, 화합을 추구하는 인간의 발걸음만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